1871년에 이 제너럴 혐오 사건을 문제로 삼고 쳐들어와서 싸우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? 이게 71년이 신민년이야. 그래서 신민년에 서양이 반란을 일으켰다, 소요를 일으켰다. 그래서 이거를 신미양요라고 얘기한단 말이야. 오케이? 그 일본 쪽에 있었던 그 미국 전투함 4대하고 미국 해병대 8,000명인가? 꽤 많지. 8,000명이야, 7,000명이야. 뭐 하여튼 그 미국 해병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강화도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 이게 정말 우리 역사에 남을 만한 이야기고 이 당시 국가가 정말 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 민중들이 이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된 거죠. 뭐냐면 이거 그 드라마 혹시 미스터 션샤인 재밌게 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미스터 션샤인 첫 장면이 이거잖아. 신미양요에서 광성보 전투. 얘네가 근데 교과서 보면 14페이지 밑에 지도 나오는데 얘네가 초지진 덕진진 점령하고 광성보에서 이제 마지막 전투를 벌이는데 그 광성보 전투를 진두지휘했던 장군이 누구냐면 어제연 장군이야. 이 어제연 장군의 강화 수비대가 200명인데 이 200명이 미국 해병대를 상대로 강력하게 저항을 하며 싸우는데 200명이었거든. 어제연 장군이 이끌던 부대가 전멸했어. 어제연 장군도 죽고 그 200명도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죽었어. 근데 이게 왜 대단한 거냐? 선생님 부끄러운 거 아니냐? 아니 왜 이게 대단한 거냐면 야 도망간 사람 한 명도 없어. 질지를 알고 싸웠는데 장군부터 휘하 말단 부하까지 이 모든 병사가 국가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내가 죽을 줄 알고 200명이 전력으로 저항을 한 거야. 미국이 기겁을 했어. 이 사건에. 이들을 자기네가 전투엔 이겼지만 야 모든 조선군이 이런 각오로 싸우고 있는 거라면 우리가 이 상태로 한양까지 밀고 들어가서 이길 자신이 없다. 이런 이 국가를 위한 헌신, 국가를 위한 이 군인의 자세 이런 건 정말 공포를 느낄 만큼 두려운 거 아니냐 하면서 얘들이 경의를 표하고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 건 아니야 사실. 미국이 두려워서 이때 철수를 한 거지. 어쨌든 미국의 침략도 우리가 이권으로 막아내게 되는 거야. 그래서 이게 여담이 뭐냐면 이때 그 미국 해병대 전투 일지가 미국 해군사관학교 있잖아. 해군사관학교에 지금도 전시가 되어 있대. 선생님 뭐 가서 본 건 아니지만 연락이 된 거야. 그 해군사관학교에서 군인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, 국가에 대한 마음가짐을 이제 그 대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이 이야기를 적군이었지만 이 어제연 장군의 그 부대가 광성보 전투에서 싸웠던 이 얘기를 미국 해병대에서 계속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장교들한테 계속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. 그리고 얘네가 이때 이 어제연 우리가 장군 국가 명령을 받으면 장군 깃발을 꽂아놓고 싸우잖아. 그 기수들이 그 장군 깃발을 얘네가 가져갔어. 망신 주려고 가져간 게 아니라 숭고한 정신을 하겠다 그래서 그 장군기를 그 해군사관학교에 전시하고 이들의 정신을 가르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2007년인가에 미국에 반환 요청을 해가지고 그 어제연 장군기가 우리나라에 지금 돌아왔지 2007년에. 그래서 강화도에 가면 강화도 그 역사문화박물관이 있거든. 거기에 1층에 가면 어제연 장군의 그 장군기가 전시가 되어 있단 말이야. 이 코로나 시국 끝나면 한 번쯤 뭐 부모님이든가 뭐 같이 한번 가봐. 뭐 먹을 것도 우리 동네야. 수수의 고향이야 강화가. 그래서 좀 잘 알아. 그래서 강화 여기서 1시간 반이면 가. 먹을 것도 많고 뭐 사진 찍을 때도 많고 여행할 때도 많고 그러니까 가서 한번 우리의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선조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뭐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어. 어쨌든 이 전투가 상당히 치열하고 미국을 어쨌든 여기서 돌아가게끔 만들면서 우리가 승리를 거뒀다.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. 그리고 요 사건들하고 별개로 요 사이에 그러니까 병인박해가 일어나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터지고 병인 양요가 벌어진 다음 근데 교과서 나오니 뭐가 있어서 1868년에 2년 후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는 게 있어. 이건 연관되어 있지만 이건 아주 외국 새끼들한테 학을 띠게 되는 그런 사건인 거지. 이게 뭐냐면 미국이 이게 중국에서 막 이제 제너럴 셔먼호 사건 뭐 찾으러 다니고 제너럴 셔먼호 찾으러 다니고 뭐 야 조선에 간 거 같은데 아니면 뭐 조선에 대해서 잘하는 애 없냐 뭐 조선에 통상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찾고 다니다 보니까 중국에서 활동하던 독일인이야. 오페르트는 얘가 뭐 하는 새끼냐면 좋은 말로 하면 탐험가. 훌륭한,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명함 이렇게 낼 때 지는 탐험가라고 썼지만 알고 보면 뭐 하는 새끼야. 도굴꾼 새끼.
그지? 이 당시에 탐험가는 다 도골꾼이야. 남의 나라가 성쳐오는 새끼들. 근데 이게 오페르트라는 애가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조선에 한 2번 정도 접근을 했었나 봐. 그럴 때 통상수교를. 그랬다가 이제 뺀지 맞고 돌아가고 이제 뭐 그런 건데, 오페르트가 이제 미국 쪽 이제 인사를 만나니까, 내가 조선 전문가다. 조선은 내가 잘한다. 그러면 미국은 조선에 접근하려면 나를 통해서 해결해봐라. 그러니까 일종 브로커 짓을 한 거지. 그러면서 이 새끼 꺼낸 카드가 뭐냐면, 이거 그러니까 다른 나라 문화를 잘못 이해하면 이런 케이스가 나오는 거야. 뭐냐면 조선이란 나라는 조상을 숭배하고 부모님에 대한 이런 효도가 어마어마한 나라다. 그러니까 지금 조선을 지배하고 있는 게 누군데? 흥선대원군인데, 흥선대원군 아버지가 남현군이야. 죽었어 이 사람은. 근데 그 아버지 무덤이 어디 있는지 자기가 안다 이거야. 이 무덤이 어디 있었냐면 지금 충청남도 덕산군이라고, 지금 덕산 스파캐슬인가 그 관광지 있는데, 이 당시에 한참 시골이야. 그 충남 덕산군 여기가 되게 얘기하지 마. 너무 길어지니까. 어쨌든 오페르트가 그러니까 내가 그 흥선대원군 아버지 무덤을 도굴해 가지고 뼈다귀 훔쳐가지고 이걸로 딜을 해가지고 얘네들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 거지. 그러니까 서양 새끼들이 이게 될 거 하고 이 새끼가 실제로 덕산군에 뭐를 찾으러 흥선대원군 아버지 뼈다귀 훔치러 왔어. 와가지고 이 실패했거든.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문화를 잡냐. 와가지고 허연 서양 애들 60명인가 데리고 와가지고 막 총 들고 무슨 막 꽃게 들고 막 해가지고 산에 막 부으고 하고 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가만히 있겠냐? 아니 덕산군 사람들이 농사 짓다가 허연 백이야. 이 당시 백인도 귀할 때인데 백인 애들이 시골 마을에 막 산에 막 꽃게 들고 올라가고 저 산에 남영군 무덤인데 이거 다 알고 있는데,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반발하고 막 전투하고 막 그러니까 얘네가 골 때린 사건이지. 이거 학을 띄는 거지. 그러니 흥선대원군이 외국 새끼를 좋게 생각할 수가 있겠냐고.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 말도 안 되는 거지. 그지? 야 지금 생각하면 그런 거잖아. 네가 무슨 중소기업인데 네가 무슨 현대자동차하고 거래 들려고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의 아버지 뭐 정주영 회장 무덤을 털어가지고 내가 뼈다귀 가지고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. 근데 이 새끼들이 이걸 한 거지. 완전 골 때리는 일이야 이것도. 사람들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대낮에 한 160명이 시골 마을에 무덤 파러 막 올라다니고 이게 되겠냐고. 실패하지. 그치? 아니 지금도 그래. 지금도 2021년 지금도 만약에 여기 봐도 여기 우리 학교 앞에 창현리에 외국인 60명 허연 백인 애들 60명이 꽃게기 들고 삽 들고 산으로 막 올라가고 있다면 그것도 지금 얘네가 이 새끼 뭐 하는 거야. 얘네 산에 왜 올라가면 다 주목하지. 그치? 목 때리는 사건이 터는 거야. 그래서 어쨌든 이 건으로, 이건 이제 개별건이긴 한데 이 건으로 흥선대원군이 외국하고는 상종도 못할 새끼들이구나. 이것들의 이런 통상교섭 요구는 철저하게 분쇄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통상수교 거부를 하게 되는 결정타가 되는 거지. 그래서 이 미국의 침략까지 막아낸 다음에 이 사람이 통상수교를 거부하겠다. 조선은 확실하게 외국하고 거래하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고 전국 각지에다가 뭐를 깔았다는 거야. 척화비를 한 50개 깔았다는 거지. 척화비가 뭐냐면 외국하고 절대 교류하지도 않고 거래하지도 않을 거라는 걸 전국에 다 알리는 거야. 비석 세워서. 거기에 그렇게 써있대. 척화비에 양이 침범, 비전직화, 주화 매국 이렇게 써있대. 그 글자 보면 양이 침범, 서양이 침범해 왔는데 비전직화, 바로 싸우지 아니함은 주화 매국,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. 좀 어렵게 쓰긴 했는데 어쨌든 서양하고는 끝끝내 싸우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거지. 오케이?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 국외 정치에 대해서는 결국 무슨 노선을 타고 통상수교 거부하는 노선을 타고 이런 6개의 개별 사건들이 순서대로 흘러간다는 거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돼. 그 다음에 인과관계는 병인박해로 병인양요가 일어나고 제너레이션 사건으로 심리양요가 일어난다는 거 기억하고, 병인양요 양원수 한성근 장군, 심리양요 광성고에서 어재현 장군이 분투했었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좀 하면 된단 말이야. 오케이?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어디까지 15페이지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한 거고, 흥선대원군 선생님이 이렇게 좀 마무리를 졌는데 꺼졌나? 아직 안 꺼졌구나. 빨리 할게. 42분이네. 욕하겠다 야. 빨리 정리할게. 흥선대원군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선생님이 흥선대원군을 조선의 마지막 불꽃이고 불꽃남자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순수성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. 뭐냐면 무너져가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되살려서 어쨌든 왕권이 강한 나라, 그 다음에 이 강한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나라를 만들겠다.
그러니까 세련되진 못했지. 시대적 흐름도 못 읽은 거고. 사실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더 발전하려면 어떻게 썼어야 돼? 이 서양의 문물을 좀 체계적으로 받아들여서 조금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, 그러니까 개혁의 방향성은 잘못됐어. 물론 이것 때문에 조선이 개화가 늦어지고 문제가 생긴 건 맞아. 그렇지만 이 모든 거를 하더라도 이 국가와 이 백성을 향한 요 10년간 흥선대원군의 이 순수성은 좀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선생님 개인적 생각이에요. 선생님 뭐 역사에 대한 평가 같은 거 잘 안 하는데, 특히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최근 들어서 근 한 10년, 20년 사이에 우리나라 평가기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라이벌로 등장하는 게 이제 그 고종의 와이프 며느리였던 명성황후. 선생님 명성황후라는 표현도 별로 안 좋아해. 이 민자영이나 민비지, 민씨왕비 민자영 이 여자하고 비교했을 때 뒤에 선생님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민자영은 너무 무슨 구국의 국모 뭐 나라를 사랑한 근데 아니거든. 막 이렇게 너무 과대평가를 받고 있고 흥선대원군은 너무 좀 평가가 야박한 거 아닌가. 좀 이런 개인적 생각은 좀 있어. 요 10년만. 이 뒤에 73년도 권력을 뺏기고 나서 나중에 흥선대원군 뒤로도 한 10몇 년 더 사는데 그 뒤에 흥선대원군은 그냥 권력을 탐하는 그냥 노인네에 불과해. 정말 추잡한 노인네지. 근데 이 1863년부터 1873년까지의 이 10년간의 흥선대원군의 이 개혁 정치의 모습은 좀 재평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. 선생님 개인적 생각은 그래. 선생님 역사,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나라 역사 중에 가장 좋아하는 빅화이드 중에 하나야. 5명 중에 1명. 흥선대원군. 좀 개인적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 앞에 1교시 내용하고 2교시 내용하고 정확하게 좀 구별하고 개혁해야 된다. 알겠어? 앞으로 이런 식으로 수업 진행할 거고 잘하자. 즐겁게. 오케이? 더 말 길어지면 욕할 것 같아서 빨리 끊을게. 3교시에 이제 셋째 타임에 만나자고. 알겠어? 바이바이.